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원의 최서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코너 속 코너 아마주원 익스프레스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코너 이름은 그냥 제가 지어낸 거고 요즘 그 에버랜드의 아마존 익스프레스가 되게 유행하길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놀이기구도 하고 또 말을 불러보다 보니까 아마존 익스프레스랑 아마주원 익스프레스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법률 지식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드린다는 차원에서 아마주원 익스프레스로 제 맘대로 지었고요. 다음 달 되면 또 코너 이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평소에 유튜브를 뭐 그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뭐 맨날 뭐 강아지들 뭐 귀여운 영상 이런 거 찾아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유튜브를 찍어라 해갖고 엄청 당황을 했거든요. 제가 평소에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출중한 변호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뭐 관심도 없었고 뭐 잘 하시겠거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 일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데도 몇 주가 걸렸고요. 그래서 야 어떡하냐 하다가 저는 그래도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는 회사에서 여러 명의 변호사분들과 방송을 할 거다 해갖고 이렇게 여럿이 모여갖고 그 중에 제가 하나로서 이렇게 패널로 이제 막내 패널로 아 그렇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은 뭐 변호사의 브이로그 뭐 변호사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거 뭐 변호사는 어떤 불펜을 쓸까 뭐 변호사는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제 마음을 풀까 뭐 평소에 점심을 뭐 먹어요 뭐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법률 지식이나 판례 같은 거를 전달하라고 하셔갖고 이제 사실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일하기도 좀 급급한데 저는 이걸 누구한테 전달할 짬이 되나 하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그냥 프리스타일로 하는 줄 알았더니 나름의 또 컨텐츠는 있어야 돼서 좀 내용을 뭘로 승부를 봐야 될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방향은 이렇게 화려한 언변과 이렇게 뭔가 풍부한 법률 지식으로 좌중을 압도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방향은 이제 외모로 승부를 볼 것인가 사실 둘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조회수나 이렇게 구독이 많이 나오는 채널을 보면은 다 또 예쁘고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비주얼이다 해갖고 몇 주간 고민만 하다가 나는 전자를 택할 것인가 후자를 택할 것인가 했는데 아무래도 후자가 좀 쉽다. 후자는 이제 뭐 마스크팩이라도 하나 더 붙이면 그래도 좀 어제보단 낫겠지 해갖고 제가 어제부터 굉장히 피부 관리 열심히 했고요. 오늘도 이제 수분크림도 많이 바르고 이렇게 법률 지식 전하는 방송이라 하면 딱 생각했을 때도 재미없고 건조하고 엄청 막 퍽퍽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 얼굴이라도 좀 촉촉하게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좀 덜 부끄럽지 않을까 해갖고 제 나름의 최선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아까도 조금 한숨을 쉬었지만은 유튜브를 평소에 보지도 않다가 제가 갑자기 촬영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운명은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이왕 찍는 거 어떻게 영상으로 남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판례에 대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판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활을 살아가는데 법률 지식 같은 게 또 가끔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뭐 살면서 나름 이런 걸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다.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사실 업무적으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일반 분들의 경우에는 법하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뭐 나름의 전문가로서 전달을 해드리되 제가 나름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은 최대한 쉽게 그냥 길 지나가다 들은 사람이 그냥 유튜브를 딱 눌러서 봤을 때도 이걸 보고 나니까 이거는 이거다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내용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완전 혼잣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변호사로서 생각을 하는 거기도 한데 누가 상대방한테 뭔가 얘기를 전할 때 사실 어렵게 뭔가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건 그 상대방이 잘 내용을 알지 못하기 그러니까 본인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걸 좀 들키기가 조금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알고 질문을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뭔가 빨리 모면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 괜히 좀 어렵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어차피 찍게 된 거면은 쉽게 말씀드리고 아무리 어려운 개념이어도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이 아마주원 익스프레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일을 좀 하다가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을 나와서 작년에 이제 변호사가 된 최서영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세상 사는 재미를 배우고 있고요. 뭐 취미이자 특기이자 업무상 참 저한테 잘 맞는다 생각하는 거는 남의 말 끝까지 들어주기인데요. 이게 저는 뭐 변호사로서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스킬이자 뭐 제 나름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 조금 사실 안타까운 게 제가 진짜 사람이랑 1대1로 만나면은 뭐 그게 소송이 됐든 자문이 됐든 아니면 그냥 상담이 됐든 정말 얘기하면은 내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뭔가 저 사람은 왠지 뭐 앞으로 해봐야 알겠지만은 저 사람이랑 뭔가 같이 일을 하면은 아니면 내가 뭔가 의뢰를 하면은 그래도 중타이장 칠 것 같다, 저 사람 왠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이 간다, 이런 느낌을 들을 자신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제가 혼잣말을 해서 이걸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게 100% 저의 매력이 표현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 혼자 안타까운데요. 제가 이렇게 서설이 길었던 거는 여러분이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이란 썸네일을 보고 제 영상을 클릭을 하셨을 텐데, 다짜고짜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저조차도 좀 벅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로서 생각을 했을 때도.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기본 지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들어오신 거다 보니까 처음에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이름을 모르겠는 여러분의 어색함을 풀고자 이렇게 말이 길어지다 보면은, 그래서 대체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은 뭔데 하는 의문을 여러분이 가지셨을 때 제가 딱 들어가려고 지금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딱 상속자들 뭐 이런 드라마가 옛날에 유행 엄청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드라마 보면은 막 엄청 으리으리하고 막 누가 이렇게 뭐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하게 됐는데 엄청 막 상속자면은 막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어마어마한 재산을 막 받게 되고 막 진짜 벼락부자 돼서 인생 바뀌고 막 그렇게 되는 거를 보통 상속하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왜 드라마겠어요.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상속자들이라 지었을 것이고, 사실 현실의 상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나 뭐 요즘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은 보통은 기본적인 빚들이 이제 다들 조금씩 있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 재산이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런 적극 재산이 뭐 많으면 좋지만은 그렇게 있으면서도 빚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상속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상속이 시작됐다는 뜻은 누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긴데, 그러고서 상속이 이제 그때부터 딱 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면 당연히 상속이 이제 문제가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냥 그때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상속하는 데는 좀 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그 기한을 놓치고 가만히 있다가는 빚을 그냥 떠안게 돼서 사실 그 빛나는 인생보다 진짜 빚의 무게에 깔려버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게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인데,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진짜 상속을 깔끔하게 다 포기한다, 진짜 재산이고 빚이고 뭐고 나는 아무것도 안 갖겠다 하는 거라서, 법적으로도 원래 누가 이제 죽고 나면은 그때부터 상속이 개시가 되는 거지만은, 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처음부터 상속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든 빚이 얼마든 완전히 이제 그거로부터는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상속, 어떤 사람이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나 혼자만 상속자로 있는 거면 내가 상속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보통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뭐 아들, 딸, 뭐 자녀들 아니면은 부모님 뭐 이렇게 여러 이제 가족들이 쫙 있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이게 상속 포기는 한 명이 포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속 순위라는 게 있어서, 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사촌 해서 너 포기했어? 그럼 그 다음 해갖고 순위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뒤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없어? 그럼 그 다음 누구야? 나와. 그 다음 누구야? 나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상속 포기는 사실 어중간하게 하면은 오히려 약간 애먼 사람한테까지 그 빚의 그게 무게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 포기랑 그 약간 차별점을 두게 되는 게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건데, 한정 승인은 이제 아까 상속 포기는 말씀드렸듯이 상속을 완전히 포기한다 해서 상속 포기인데, 한정 승인은 딱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정해놓고 나는 이제 그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이게 얼마나 늘지 알 수가 없고 또 빚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 경우도 많으니까 이게 뭔가 오히려 이걸 다 상속했다가는 빚 갚다가 끝나겠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뭔가 채무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상황인데 나는 어쨌든 요 선에서만 갚겠다, 이렇게 법원에 얘기를 하는 게 한정 승인이에요. 한정적으로 이제 상속을 승인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한정 승인을 만약에 여러 상속자들이 있고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 포기를 다 해주면은 진짜 끝나요. 왜냐면은 한 명이 어느 선에서 이제 이거 물려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난 안 받겠다 하면은 진짜 뭐 이제 순이고 뭐고 갈 것도 없이 완전히 상속이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기는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 포기는 계속 단계를 이제 이어서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정확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나중에 법적으로 좀 문제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한정 승인이랑 상속 포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적절한 비율로 잘 섞어서 하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게 끝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는 그게 대체 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속이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누가 사망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그 개시된 걸 누구나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 임종을 지킨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다 보니까 상속의 개시가 있다는 걸 내가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게 신청이 다 돼야 돼요. 상속 포기든 한정 승인이든 누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무조건 가정법원에 가서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거나 하면은 3개월 이내에 그 신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신청이 안 들어가면은 그냥 상속 다 받겠다는 뜻으로 알고 처리가 돼버려서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이라는 게 살짝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얼마 있냐? 솔직히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제 재산 상황을 사실 살아생전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게 이쪽 재산은 얼마였는지, 빚진 건 얼마였는지, 또 얼마나 불어날 예정인지 이런 거는 이제 다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또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한정 승인을 만약에 상속 포기는 사실 개념적으로는 간단하죠. 그냥 다 포기한다는 거니까. 근데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도를 정해서 이 안에서 내가 상속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재산의 범위를 먼저 법원이 알아야 그걸 결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하면서 신고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 다 있는 걸 다 신고해야지 요거는 그래도 이렇게 쏙 넣어놓으면 모르지 않을까 해서 하면은 그거는 한정 승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줘서 나중에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산을 신고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솔직히 있는 거 다 털어놓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신고를 하셔야지 그 한정 승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정 승인을 하는 이유가 그 상한을 정해놓고서 그 안에서만 상속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런 경우처럼 뭔가 약간 선택적으로 이건 괜찮지 않겠어? 막 혼자 생각하고 했다가 그냥 단순하게 다 상속하는 것처럼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 같은 거,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한정 승인할 때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 했던 중요한 사항이었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이 뭐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만 해결이 된다면 너무 간단한 문제일 텐데 사실 더 말씀드릴 게 많긴 해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걸, 가장 쉬운, 오늘 뭐 얼마나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목표였어 갖고,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뭐 궁금한 사항, 그리고 만약에 이거 관련돼서라도 뭐 진짜 실제 문제에 부닥치셔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이제 회사 법무법인 주원으로 뭐 전화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뭐 찾아오신다든가 뭐 저를 찾으신다든가 하면 되는데, 또 이게 TMI이긴 한데 제가 또 제 이름 변호사가 아직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최서영 변호사님 제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사실 기쁜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뭔가 법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든 뭐 아니든 뭐 민사든 형사든 저는 뭐든지 지금 아직은 환영하는 입장이라서 무슨 문제가 생기신다면은 이 아마주원 익스프레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포기가 뭔지 그리고 한정 승인이 뭔지 그리고 그 두 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진짜 나머지 다 빼고서라도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 아까 이제 3개월 그리고 한정 승인 신고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은 저는 오늘 말씀드린 거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이제 여운을 남겨야 여러분이 저희를 찾아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아쉽지만은. 그래서 이상 법무법인 주원의 최서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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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